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부인이 저한테 와서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치밀어서 이제 굉장히 씩씩거리고 싸웠다래요. 그래서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곧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게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자기는 취급을 했고 남편도 함께 어디를 가기로 했다래요. 근데 임박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면서 그거를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핏대가 났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야,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상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시키는데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거 갖고 남편은 남편대로 씩씩거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런데 이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는 남편이 늘 자기와의 약속을 그렇게 개똥처럼 처리한다. 이제 이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지요. 어른들은 이게 사적인 것보다는 이제 공적인 것을 굉장히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젊은이들은 사적이고 공적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먼저 약속한 것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짚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상당히 감동받고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내용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어떤 불우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한 일을 뒤로 미뤘다라는 거에 참 그 사람이 이 차별심 없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감동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와 먼저 선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거를 지키는 것이 더 자기를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이 수평 사회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아직 이 동양 사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수평 사회가 아니고 수직 사회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그거에 우선성을 두는데 어쨌든 이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문화와도 연결돼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어떤 문화냐 하면은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게 변동 없이 상당히 율법적인 정신으로 한번 약속을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을 우선시하는 이런 게 이제 절대적인 선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율법 정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찬양되는 사회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상황이나 이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옳고 그름이 가변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윤리를 따른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어떤 젊은 여성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당히 난감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톨릭 신자이고 남편이 자기와 연애를 하면서 남편도 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래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동안 애 낳고 살면서 지금은 뭐 냉담 중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톨릭 신자로 이제 교적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홀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일찍 이제 남편을 여의고 이 절에를 다니면서 근근히 아들을 키워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와서 자기가 애들을 잘 키울 테니까 며느리인 너는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면 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 덕분에 자기는 두 아이들을 낳았어도
마냥 자기 이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하루는 그 이제 두 아들을 그 시어머님이 열심히 키워주는데 하루는 절에를 갔다가 오셔서는 절에 갔더니 이제 범종불사라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종을 매다는 그게 이제 큰 불사예요. 근데 그 종을 보면은 이름 세 자씩 새길 수 있는 칸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종이 울려 퍼지니까 거기에 이름 새겨진 분들은 이름을 널리 알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이 절에 가서 이 귀여운 우리 두 손자들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 두 자리를 내가 하겠다 이러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는 이제 며느리에게 우리 손주들 이름 거기 새길 두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게 한 자리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는 200만 원이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가톨릭 신자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이 그 종에 새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볼 때는 뭐 아침 저녁으로 종이 울려 퍼진다고 우리 아들들에게 뭐 도움될 게 뭐 있겠는가 싶으면서 그거는 우리 시어머님이 스님의 장사수 안에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치 않는다. 차라리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고맙게 해주니까 그 돈을 어디 좋은데 뭐 양농원 같은 데 가서 쓴다든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쓴다면은 그 돈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절에 그렇게 가서 바치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참 드리기는 내키지 않고 이 고마운 시어머님에게 싫어요 이러기도 이게 민망하니까 얼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정 그러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젊은 부인이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에게 그 두 자리는 포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하고 한 몇십만 원을 시주하게끔 하면은 그 저쪽 스님도 덜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어머님 체면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여성이 아 맞아요 그거 좋겠네요 하면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상담을 마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합당한 타협책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제 식대로의 타협인지 그래서 약간 찜찜하던 차에 이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자문을 구하곤 하는 철주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젊은 부인이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타협안을 내려주었더니 흡족해 하면서 돌아갔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했더니 이 양반이 대뜸 참 장 교수 보기보다 굉장히 쪼잔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쪼잔하다는 표현에 제가 웃음을 팍 터뜨리면서 뭐가요? 어디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어디 돈을 아낄 데 없어서 그런 데에서 돈을 아끼도록 타협책을 제시하고 그걸 제시하는 여자나 그거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여자나 서로 아주 저울에 달아도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부인은 가톨릭 신자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 그 종에 새겨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랬더니 철주님 하시는 얘기가 돈을 시어머님께 드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용도가 뭐로 쓰이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어머님이 원했고 이 사람이 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어머님이 종불사에 돈을 쓰든 찢어 발기든 삶아 잡수든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입대는 게 아니다. 조건 없이 드리는 게 효다. 이렇게 아주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저보고 참 쪼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인이 즉 사모님이 어느 날 절에 갔다 와서 우리 철주님께 자 절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두 아들 이름을 거기에 올려서 사법고시에도 합격하고 잘 풀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돈 200만 원을 달래면 즉각 주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응?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200만 원? 아니요, 땡전 한 푼도 안 주지요. 그래서 아니 앞에서는 어머님께 조건 없이 드리고 아내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아니라는 건 이게 무슨 조건의 차이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철주님이 좋은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서열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 하고 드리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와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 돈을 용도가 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걸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밤새 설득을 해서라도 돈을 비축하도록 아끼도록 하는 거에 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납득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효라는 것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은 이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끝낸 다음에 그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 아까 나랑 상담을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시어머님에게 그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부인으로서도 이제 그 타협안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았지만 막상 시어머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조금 주춤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 좀 찜찜해서 이렇게 다른 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타협안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효하는 마음에서 200만 원을 기꺼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조금 내키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좀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을 시정하고 속 편하게 지냈는데 일주일 뒤에 그 부인이 올 때 꽃다발을 하나를 사들고 아주 기분 좋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일단 제 전화를 받고 상당히 내키지 않았대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나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응? 이렇게 장 선생이 200만 원을 기꺼이 드리도록 응? 하라고 해서 200만 원을 드릴게 하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랬더니 남편의 입이 귀에 가서 걸리도록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그런 반응을 보니까 이 부인이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게 옳구나 해서 200만 원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기도 홀가분하고 기분 좋더라 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제 서양에서는 시간,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늘 절대적이지만 우리는 상황과 여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늘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문화적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선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에 또 하나 덧붙이면은 제가 이제 이 선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학교에 이제 재직할 때 학과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이제 심리학과에서는 매년 그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그 본부 측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요. 뭐 한 몇백만 원씩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코 드라마 공연을 올릴 때 이제 초대장을 뭐 교무처장, 학생처장 뭐 등등 이 각 부처에 초대장을 보내지요. 근데 이제 뭐 그 처장들이 바쁘니까 초대장 받고서도 별로 참석을 안 하는데, 하여튼 첫 공연 때 저희 심리학과 교수들이 우르르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무처장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오셨느냐,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저희 과외 원로 교수님께서 그 교무처장님한테 자,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같이 저녁 식사나 함께 할까요? 그랬더니 이 교무처장님이 아,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가야 제가 상담소에 와서 이제 상담할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제 저는 뭐 식사 같은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선약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그 교무처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벌어지게 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 저는 선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로 교수님이 조금 당황해요. 그러니까 교무처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아, 장 교수는 선약이 있으면 먼저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젊은 교수들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 상담소에 와서 저희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만났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왠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철주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찝찝한데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철주님이 이게 아주 노여운 음성으로 참, 장 교수 처신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이러고 버럭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시점 저녁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해도 이미 상담을 받으러 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주님은 하시는 얘기가 그렇더라도 나에게 상담소 일은 사적인 일이고 더 우선하는 게 학교에서의 교수직이고 더군다나 과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에게 어떠한 보상, 다른 방법이 주어지더라도 이 공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장 교수가 빼꼼이처럼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이거를 똑같이 다루는데 큰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상당히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와 약속이 이게 좀 어그러지거나 이럴 때에는 제가 상담비를 안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이 처리 보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과 사에 대한 식별을 여러분들도 잘 하셔서 본인의 역할에 어떤 그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강조하는 것은 사적인 일, 그게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사적인 일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즉 선약이 파기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우시더라도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공적인 일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기꺼이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